정보 처리 기사 합격하는 완벽한 방법을 제가 찾아왔어요. 자, 이 위에 보면은 사이트가 몇 개가 열려 있냐면 9개의 사이트가 열려 있거든요. 이 9개 사이트하고 이 엑셀 시트 한 장으로 합격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자, 그리고 이 9개 사이트 중에 2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7개의 방법과 7개의 사이트와 엑셀 시트 한 장으로 합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2022년 정기기사 1회가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2022년 정기기사 1회 실기를 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정보처리기사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기가 25.6%예요. 이 위에 보시면 뭐 공조기사 뭐 이런 건 무난하게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높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보처리기사 합격률은 25%, 25.6%로 합격률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 여전히 낮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 낮은 합격률을 이겨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책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사 패스 이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어서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나중에 여기를 좀 어떻게 좀 편집하면서 제목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이걸 보는 걸 봤는데 이 책을 공부하는 친구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왜 포기했을까 봤더니 프로그래밍 부분이라든가 이제 정보 처리 기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에러를 잡아낸다든가 하는 게 있거든요. 보완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서 질려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비전공자지만서도 그래도 전산에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봤었는데 굉장히 도저히 정말로 뭐 한 기술사나 아니면 현업에서 완전히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실 거라면 단순 암기 위주의 문제를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풀어봤을 때 너무 고난이도다 싶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려서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선에서 이 책으로 공부하면 참 좋은데 이 책에서 나오는 수준이 정보처리 기사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 책이 완전히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 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완전히 안 된다가 아니라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 저한테는 안 맞았다. 최소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가요. 이 두음쌤 연속 재생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머릿말만 따서 암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가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방법이 맞지 않아서 대체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대체 방법이 뭐냐면 요건데요. 예를 들어서 UI의 사유소를 적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UI는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하고 나하고 어떤 컴퓨터를 켜서 무슨 엑셀을 한다, 뭐 파워포인트를 한다, 한글을 한다. 그럴 때 뭐 이제 파일을 저장할 때 버튼을 누르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파일을 이쪽으로 가서 뭐 파일을 누른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UI입니다. 컴퓨터 애플리케이션하고 나와의 대화 방법.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요소를 적어라. 근데 그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입니다. 자, 이거 하나는 외울 수 있는데요. 지금 외워야 될 게 이만큼 되게 많습니다. 몇백 라인, 몇천 라인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말고 조금 더 업데이트한 버전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막 외워놓고서 뭘 4가지 요소를 적어라, 4가지 요소를. 여기도 보면 트랜잭션에 4가지 요소를 적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머리만 땄으면요. 직, 유, 학, 윤 하고 그 뒤에서 원일, 독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UI의 사유소인지 트랜잭션의 사유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조금 키워볼게요. 네, 조금 잘 안 보일지 모르니까 UI의 사유소였는지 트랜잭션의 사유소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방법이 저는 많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는 패스,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맛만 잠깐 보여드리면 UI의 사유소는 UI는 유학 유직이다. 뭐냐면요. UI, 너랑 나는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유직, 직업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약간 섞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유학 유직. 저도 이 방법으로 UI의 사유소 완벽하게 외웠고요. 저희 밑에 보면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 전산상에서 IT상에서 어떤 업무가 전산적으로 실행이 되는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이에요. 외우기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작업이나 트랜잭션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작업 단위, 트랜잭션은 작업 단위를 말하는 건데 이 작업 트랜잭션은 독일이 잘해. 그 작업을 독일이 잘하는 거 알잖아요. 벤츠 만드는 거 봐. 독일 지원해줘. 이렇게 외웠어요. 독립성, 일관성, 지속성, 원자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그나마 외운 게 헷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외우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단수 남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 4요소, 3요소 이런 걸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앞머리만 따버리면 어떤 게 뭐의 4요소였는지 굉장히 헷갈리니까 요 엑셀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제가 살짝 좀 풀어드리고 업로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9개 중에 벌써 4가지가 끝났네요. 그럼 자, 5번째를 보겠습니다. 책 추천. 요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화공이나 수제비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수제비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화공으로 할지 수제비로 할지 생각했으면 수제비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신화공을 살짝 봤는데, 돌이켜보니 신화공으로 공부하든 수제비로 공부하든 NCS로 공부하든 그것보다는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근데 문제를 풀려면은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이런 책들이 아니라 구글링하고 유튜브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합격을 위해서 더 빠른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개념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 개념도 사실은 수박 겉핥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유튜브나 구글링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벌써 9개 중에 5개가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알고서 지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자, 먼저 이제 그러면 필기를 합격하는 방법은요. 전자문제집 CBT 아시죠? 거기서 보시면 QMR 방식으로 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도 어디까지 그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선택을 하다 보면 정보 처리 기사를 찾아야겠죠. 시옷, 이응, 지읒이니까 정보 처리 기사.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는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8에 16, 16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160개의 문제. 160개 문제. 사실은 필기는 이거 160개 문제를 이해해도 붙더라고요. 제가 이해해도 붙어요. 근데 여기서 말고요. 여기서 뒤로 가면요. 첫 화면으로 좀 가볼게요. 만약에 160개만 풀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푸시면 됩니다. 통상은 대부분 실기 같은 경우 1200개 정도 풀어내면 되고요. 필기 같은 경우도 한 800개 정도, 그 반 정도 풀어내면 돼요. 방금 거 보면은 100개씩 해서, 제가 잠깐 잘못 얘기했나 보네요. 100개씩 해가지고 8개였으니까 한 800문제 되네요. 사실 그것만 풀어도 되는데, 조금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기사 중에서도 9가 있습니다. 9. 이제 계정 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계정 전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정 전 문제에서도 시옷, 이응, 지읒, 정보처리 기사, 9가 있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목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최근 기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하나가 100문제거든요. 100, 250, 그렇죠. 100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600문제잖아요. 아까 전에 800문제고 한 1400문제 되잖아요. 요 정도 풀면 됩니다. 요 정도 풀면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만약에 이거 문제 풀다가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구글링이나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100%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구문제조차도 안 풀었다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서 본 계정 이후에
800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그거를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800개만 풀 경우에는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찾아서 개념까지 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그냥 막 외우는 그 계정 전 문제까지 막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정 이후의 문제를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는 방식으로 구글링 하면서 개념 이해도 하고 유튜브 보면서 개념 이해도 하는 방법으로 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실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기가 필기 문제에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필기도 이제 짚어냈고, 필기를 어떻게 풀지, 필기의 범위를 말씀드렸어요. 자, 필기는 개정 후 800문제를 개념 중심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구글링과 유튜브로 한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정보 처리 실기. 그럼 아까 책도 사지 말고, NCS는 좀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실기 문제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보 처리 기사 이거에서 ssotstory.com 이 주소도 제가 그 밑에 설명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제가 이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하는 거를 다 풀었는데요. 여기 이제 수제비가 아까 교재가 그나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아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것만 보면은 거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를 이렇게 풉니다. 여기 이제 예상 문제인데요. 이게 100개 있죠. 40개, 그럼 140개죠. 또 개정 전 문제, 개정 후 문제 있고, 그리고 이제 복원 문제. 실기는 복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실기 문제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440문제 되거든요. 440에서 이 100개랑 또 좀 합쳐져요. 그럼 한 540개, 전체적으로 한 600개 정도 보면은 600개에다가 개정 이후에 이제 복원된 거를 풀면은 이게 한 160문제 될 거고, 그럼 한 700문제 정도 푸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걸 푸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다 풀고 나고 구글링하고 유튜브를 하고 나면 여기 거를 보면은 그나마 이제 오히려 정리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정리는 매우 단답형으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합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2022년 1회 필기와 실기를 동체 합격했다고 했지만 저도 처음 도전이었습니다. 저도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본 시험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험은 많이 봤지만 정보처리 기사는 처음 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필기는 사실은 필기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60일 놓고 도전하십시오. 뭐 누가 2주 만에 합격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맞고요. 그 사람은 전공자 기준일 거예요. 그런데 비전공자도 그렇게 붙을 수 있다? 필기까지는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실기 때 너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실기를 한 번 놓치면 안 됩니다. 실기에서 만약에 한 번 패스를 그러니까 2022년 1회 필기를 붙었는데 2022년 1회 실기를 공부하다가 패스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지쳐요. 그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서 공부하기가 정말 싫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합격을 하고서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안 해도 된다. 왜냐면 굉장히 공부가 쉽지 않은 공부였어요. 뭐 전산 상황에서도 막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하기 싫은 분야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막 되게 막 디테일한 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너무 이론적인 것까지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동차 합격을 꼭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문제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럼 2022년 2회 실기 때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여기서 필기도 나오긴 하는데 실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는. 여기서 공부하면 실기를 다 붙을 수 있냐? 아까 그 책을 보지도 않고서. 사실은 여기서 나온 문제가 이번에 2022년 1회 실기에 거의 안 나왔어요. 사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기출문제도 물론 공부를 하겠지만 왜 여기서 막 440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한 600개 됐는데 600개를 풀었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거의 안 나왔는데 왜 이걸 공부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실기를 그냥 단순 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링과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익히다 보면 가령 덧셈만 배웠어요. 근데 곱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답이 딱 물어보자마자 나오는 단답형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프로그래밍도 물어보자마자 나오는 단답형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덧셈만 배웠는데 곱셈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찬히 읽어보세요. 대부분 정보처리 기사 문제가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이 덧셈을 가지고 곱셈을 어떻게 풀어낼까 해서 유사하게라도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60 전산 IT 전공이 아닌 분들에 한해서 필기를 60일 놓고 꼼꼼하게 잘 공부하시고 실기를 필기 시험이 끝나면 바로 실기를 공부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필기는 당연히 붙거든요. 그러면 실기를 바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아마 60일 정도가 남거든요. 그 60일이 실기를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필기를 공부할 때 사실은 욕을 해 놓으십시오. 온라인, 자, 이제 실기에서 이거는 사실 이미 필기를 합격할 걸 전제하고 공부하는 건데요. 제가 실기를 공부할 때 60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60일 안에 60일을 매일매일 20문제씩 풀어보시면 1200문제가 풀리거든요. 실기가. 근데 그렇게 60일 안에 이 프로그래밍 파이썬 잘 나오는 거, C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자바, 그리고 SQL이 하나 더 있네요. 제가 SQL도 하나 찾아 놓을게요. SQL은 제가 여기다 안 보여드렸는데 SQL 찾아서 제가 그 밑에 사이트에다가 좀 넣어 놓을게요. 근데 그 SQL까지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60일 안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60일을 넉넉하게 잡은 이유는 필기 공부하는 와중에 이거를 매일 온라인 파이썬 한 문제, C 한 문제, 자바 한 문제를 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SQL까지요. 지금 제가 잠깐 끊고 SQL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SQL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서 요 밑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밑에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 select 곱하기 from 데모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이름하고 힌트하고 뭐 아이디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다 각자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그렇게 깔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좀 공부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런이 있으면 이게 런을 돌리면 이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네임만 치겠다 그러면 이제 네임만 하면 여기 이렇게 네임만 해서 런을 돌리면 막 이렇게 네임만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필기를 60일 잡는 이유는 정말 합격하기 위해서 60일 잡는 이유는 이제 파이썬 여기 이제 이거 파이썬 런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뜨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이에요.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그냥 헬로우만 이렇게 치면 또 헬로우만 이렇게 뜨겠죠. 또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A는 뭐 10이다. 뭐 10이다 이렇게 넣고 B는 뭐 20이다 이런 거를 미리 안 해놓으면 근데 이거를 본인들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다 일일이 잡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온라인을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온라인 사이트를 이거를 꼭 가지고 가시라. 네, 이렇게 30 A 더하기 B는 3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파이썬이고 여기는 여기도 C도 런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해보는 게 다들 헬로 월드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컴파일링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온라인상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이 뒤에 파이썬, C, 자바, SQL 사이트를 제가 밑에 정보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링크를 여기다가 걸어놓고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언제 공부한다? 필기 공부할 때 다 끝내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어디서 공부하라고 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래밍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문제 모음 여기 있죠?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여기서 풀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풀어내야 됩니다. 뭐 그걸 파이썬으로 풀어라 그러면 파이썬으로 풀고 지금 C가 지금 서버가 잘 안 들어가나 보네. 아직도 안 뜨네요. C로 풀어라 그러면 C로 풀고요. 여기서 풀라고 그러면은 네. 아이고 자바도 잘 안 들어가네요 지금. SQL로 풀어라. 뭐 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라 그렇지만 이걸 실제 설치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편합니다. 요 사이트를 가지고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순배 돌면은 필기, 실기가 모두 합격하시고 여러분한테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쥐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단순 암기 문제에서부터 몇 가지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좀 화면 키워서 해볼게요.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커지네요. 자, UI의 사요소 아까 했죠. UI,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학유직이다. 유학을 갔다 와서 직업이 있다. 유직, 있을 유자 쓰는 거예요. 이제 한자를 완전히 모를, 이 정도까지는 아실 거잖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가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이에요. 그리고 개념 설계하고 논리 설계하고 물리 설계하고 구현. 자,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는 따로 외운 게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단골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골로 나오는 문제를 중요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자, DB 구축은 물론 요구 분석을 해야겠죠. 어떤 DB를 구축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DB를 개념적으로 실제로 만들기 전에 개념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적으로 설계를 한 거가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된 거를 실제 물리적으로 뭐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뭐 장비도 갖다 놓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형상 관리 순서라는 게 있어요. 형상 관리 순서. 버전 관리하는 건데요. 자, 처음에는 식별, 제어, 보고 감사. 요거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이 두 문제, 그 암기를 따로 이렇게 유학유직이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될 정도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식별, 제어, 보고 감사.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제어를 형상 통제라고도 합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야, 형상관리 이렇게까지만 알고서는 나는 모르겠어 했을 때 구글링을 하라는 겁니다.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작업 단위의 특징 4가지는 뭐냐면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업 트랜잭션은 독일이 잘해. 벤츠 만드는 거 봐. 독일 지원해줘. 독립성, 일관성, 지속성, 원자성.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작업이 끼어들면 그 작업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끼어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료가 섞인다든가 해버리면 그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가령 뭐 엑셀 작업하고 있는데 워드 작업이 엑셀 작업하는 쪽을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자료가 섞일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독립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말이 되죠? 예. 근데 물론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비전공자는 이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는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활용률인데요. 요거는 영어를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중에 공부하는 거 팁 중에 하나가 영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영어로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영어로만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처리량은 throughput, 응답 시간은 response time, 경과 시간은 turnaround time, 그리고 자원 활용률은 resource usability입니다. 이거 안 써놨네요.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 4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애플은 성능이 좋아서 경자 누나가 좋아하는데 처음 듣는 말인데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는 애플은 성능이 좋아서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는 경자 누나가 좋아하는데 경과 시간, 자원 활용률, 응답 시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리량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써 24분이 지나가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게 끝까지 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이 파일을 제가 또 이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보다 정말 합격을 가르는 거. 필기는 그냥 합격합니다. 자, 800문제 풀면 합격합니다. 제가 60일이라고 잡은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파이썬, C, 자바, SQL 요거를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돌려가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안 하고 암기만으로 한다는 거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핵심 팁, 제가 동차 합격할 수 있는 정말 핵심 팁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